제가 보기에 한국의 모든 아이들은 재능이 다 뛰어나요. 요즘의 아이들은 선행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그때는 점수로 잘 나가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성에 있어서만큼은 재미난 건 만화 속의 주인공들은 포기를 안 해. 되게 긍정적이에요. 저는 만화 보다가 하버드 갔어요. 펜을 안 해. 난 수학에 재능이 없어. 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 나한테 왜 이런 칭찬을 매일 칭찬을 해주세요. 매일 칭찬을 해주시니까 구겨졌던 제 자신감을 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니네들이 지금은 나를 비웃지만 언젠가 가기 힘들다는 하버드에 가서 한번 싸워준다. 네가 어떻게 하버드를 가? 저를 무시하는 바람에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시받을 때 꿈틀거립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용기이고 그게 의지고 그게 결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신문 와이즈맘 대표 켄트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3주차로 접어드는 우리 하버드식 자녀교육 4가지 중에서 오늘은 뭐죠? 마음먹기, eat your mind, 그죠? eat your mind. 마인드를 먹어라. 마인드를 먹어야 된다. 결심이죠, 결심.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결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굳게 먹기, 의지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 삶 속에서 어떻게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한국의 모든 아이들은 재능이 다 뛰어나요. 요즘의 아이들은 선행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토플을 보고, 그죠? 그럼 그 어머님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토플을 봐.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희생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실험쥐처럼 학원 차에 끌려갔다가 끌려오고 끌려갔다 끌려오고. 그때는 점수로 잘 나가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성에 있어서만큼은, 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태리에 가면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만들 수 있다. 많이 경험하는 사람, 많이 여행하는 사람,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학원에 보내서 우리끼리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친구가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죠. 점수는 잘 나갈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에 간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엄마 없이 컸던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나만 엄마가 없어. 그래서 꼬마 때는 엄마 찾아 산만리 보면서 주인공이 나야. 나도 산만리를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 내일 갈래 산만리. 만화 속에서 주인공들과 동진감을 느끼면서 컸어요. 만화 속의 불우한 주인공들을 보면서. 근데 재미난 건 만화 속의 주인공들은 포기를 안 해. 되게 긍정적이에요. 만화 속 주인공처럼 나 힘들어 이제 포기할래 그런 주인공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를 통해서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만화 읽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만화 보다가 하버드 갔어요. 제 첫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만화 보다가 하버드 갔습니다. 저한테는 다 영웅들이었어요. 이현세 선생님의 까치, 허영만 선생님의 각시탈, 그런 만화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꼬마 때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저는 학원에 안 다니고 외가댁에 가서 만화책을 하루에 140권씩 봤어요. 30일 동안 매일매일. 그래서 만화방 아주머니랑도 되게 친해지고, 그렇죠? 매일 100권씩 빌려주면 아주머니께서 40권을 덤으로 빌려주셔. 보너스가 40권이었어요. 무려 40%. 그러면 밤새도록 만화책 봐야 돼요. 저랑 노는 사촌 동생들은 형이 보니까 너 늙어야지. 어디서 자? 네가 어디서 자? 빨리 깨.
라면 하나 먹고 또 같이 만화책 보고. 방학 때 우리 사촌 동생들은 스파르타식으로 각종 컨텐츠 흡입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많이 놀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죠. 가기 전에 저는 잠실고 부반장이었는데 수학 점수가 40점이 나왔어요. 중3 때는 평균이 98점이었어요. 수학이. 2개 틀렸어요. 196, 196. 왜냐하면 벼락치기만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갑자기 선행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내가 배우지도 않은 영역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게 뭐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수학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싫은 거예요. 아, 이거 뭐야? 학기치로 10대를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부반장이 40점이 나오니까. 10대를 맞으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또 40점이 나왔어요. 또 10대를 맞았어요. 자, 2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펜을 안 해. 난 수학에 재능이 없어. 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냥 그때 한국에 있었더라면 저는 수학을 못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 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수학 선생님 이제 조금 하니까 선생님이 Oh my God! Can't! You must be a genius! 와우! 전혀 미국 선생님들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점잖지 못해요. 예의 범절이 없어.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본배가 없어. 도대체 미국 선생님들은 점잖지 않아. 다 하이야, 막 우후 이러니까. 저는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컬처 쇼크였어요.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이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칭찬을?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수학 40점 받던 병신이었단 말이에요. 매일 칭찬을 해주세요. Ken, this is excellent.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o that? I don't know. 매일 칭찬을 해주시니까 구겨졌던 제 자신감을 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랑 피가 섞이지 않은 전혀 상관없는 백인 선생님, 흑인 선생님, 이 분들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교육입니다. 자신감을 죽이는 건 교육이 아니라 그건 뭐죠? 전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칭찬을 해주려고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입니까? 아버지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뒤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 안 좋다. 자식을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로 보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 그게 뭐죠? 조건부야. 그럼 왜 나왔어?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놔. 생활비 내놔. 이거 아니잖아요. 택도 없어.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래서 어둠의 길을 걸어야겠다. 삐뚤어진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삐뚤어진 길을 가려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불러서 미국을 건너가게 돼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버지랑은 그 당시에 이제 인연을 끊고 가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버지의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요. 저희는 외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외할아버지는 1919년생이세요. 그 3년 후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3년 동안은 정말 외로웠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미국 갔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준 이불 한 장을 덮고 엄마, 저, 여동생이 잤고요. 책상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샀어요. 엄마가 나무 잡고 톱 썰고 못 박고 합판 한 장 딱 얹은 게 제 책상이었어요. 책장도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요. 창피해서 친구들을 집에 부를 수가 없었고 생활고를 참 많이 겪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고 가장 부유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는데 우리 어머니가 운전을 참 잘하세요. 빨간 불에 돌진. 끼어들기 못하셔요. 왜냐하면 예의가 있으셔서 남들이 가는 길에 방해 안 하십니다.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긴데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마켓을 나오면 여행이 돼요. 대륙간 여행이 됩니다. 항상 국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캐나다 아니면 저쪽 플로리다로 가고 있어요. 내비가 없던 시절 어머니가 지도를 빨리 주면서 길 찾아라! 영어만 가득해. 엄마 나도 모르겠어. 네 영어 했잖아 이 자식아. 멍청이. 그게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소리 지르고 나 못 찾아서 짜증내고 기름은 다 떨어지고 100만 원짜리 자동차는 다 부서지려고 그러고 산지 2달 만에 또 사고를 내세요. 다행히 어머니는 안 다치셨고 수리비가 없어서 우리가 한 석 달 동안 또 세워놨었죠. 6개월이구나. 차를 탄 기억보다 부서진 차가 집 앞에 있어가지고 옆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온 게 더 많았습니다. 엄마랑 살러 미국을 갔는데 딱 2달째 되던 때 우리 어머니 이제 화가셨고 한국에 그림을 팔러 한국에 다녀오시겠대요. 2주 동안만 집을 보고 있거라. 뭐 2주 동안 여동생과 저는 쿨한 아들이니까 다녀오세요 어머니. 돈 벌고 오시겠다는데 많이 왕창 벌고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를 믿으면 안 됩니다. 2주가 1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반. 반년 동안 소년소녀 가장을 미국에서 해요. 근데 아버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를.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6개월, 반년 동안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동전을 모아서 점심을 사 먹었고 그때 쥐 4마리가 우리랑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야. 제가 쥐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방에 쌀을 놔두면 쌀을 막 파먹는 거예요, 쥐가. 그럼 밤에 벽을 쳐줘야 돼요. Shut up! 왜냐면 미국 쥐니까. Shut up! Get out! 막 이렇게 하면서 쥐랑도 싸우고. 그때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첫 번째 자살을 생각을 해요. 너무 돈도 없고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러고 있는지. 하루는 이제 여동생한테 이제 그걸 통보를 해요. 오빠는 죽어야겠다. 너 잘 살아라. 4학년짜리 여동생한테. 4학년짜리 여동생이 Oh my God, my brother is going to die. 너무 겁이 나서 슈퍼마켓에 쫄래쫄래 걸어가요. 그래서 카드 75센트짜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메모를 써서 제 방 밑으로 넣어주더라고요. 뭐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쑥 봤더니 펼쳐봤더니 오빠야 죽지 마. 사랑해. 해나가. 몽당 연필로 4학년짜리가 꾹꾹 눌러서 써준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겉에 나가서 이제 안 운 척 해야죠. 여동생한테는. 울고 살아야겠다. 내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첫 번째 그거를 이겨내요. 그때 어떻게 죽을까 맨날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살아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마음을 먹은 거죠. 살아야겠다. 하루는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백인 남자애들이 한 5명 정도가 찝차를 타고 가면서 Yo! 옐로우 몽키! Go home! 노란 원숭아 집에 돌아가거라.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줘요. 진심이 너무 와닿아. 진심이야. Go back to China! 중국으로 돌아가래요. 난 코리안인데. 쫓아가서 싸울까?
5명이야. 덩치가 좋아. 얻어 터질 것 같아. 그죠? 싸우지 말자.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이 화이트 몽키들, 이 화이트 몽키 놈의 새끼들, 니네들이 지금은 나를 비웃지만 언젠가 너네 화이트 몽키들도 가기 힘들다는 하버드에 가서 제일 똑똑한 화이트 몽키들이랑 내가 한번 싸워준다.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네가 어떻게 하버드를 가, 이 자식아 라고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백인 애들이 저를 무시하는 바람에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애들은 그런 말 들으면 나보고 옐로우 몽키래. 진짜 옐로우 몽키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시받을 때 꿈틀거립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용기고, 그게 의지고, 그게 결심입니다. 6개월 동안 할 거는 공부밖에 없어. 저희 수업이, 저희가 한 학년이 400명이에요. 근데 399명이 저를 왕따를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내가 399명을 왕따하면 되지. 족보도 없는 것들이.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주희 씨. 지네들은 뭐 있어? 없어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김해 김씨야. 김수로왕이야. 김수로왕. 수로왕. 자기 정체성이 강할 때 외국에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말도 친구도 안 해주니까 저한테 친구는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은 저의 고객이었어요. 고객 감동주의. 숙제를 10장 써오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더블 20장을 써갑니다. 커버에만 1시간을 투자를 해요. 할 게 없으니까. 친구랑 놀 친구들도 없고. 표지를 하면 이제 제목을 하면 보통 애들은 그냥 제목과 자기 이름을 쓰면 저는 마커를 가지고 막 색색들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받아가지고 넘기잖아요. 넘기다 보면 제 숙제를 맞이하면 숨소리가 달라져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내 수업 시간에 내 수업에 목숨을 거는 애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Can I keep this? 소장해도 되겠니? 그러면은 of course teacher. Please give me extra points. 추가 점수를 좀 주세요.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호밀밭의 파수꾼 책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시라고 제가 그림 한 6장 그려서 갖다 바쳐요. 선생님이 좋아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선생님 또 막 쓰시고 야, 켄트가 읽더니 이걸 가져왔어. 제 숙제를 갖고 선생님들이 매번 야, 얘는 한국에서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니들 뭐야 이게 자식들아. 친구가 생겼을 거예요, 안 생겼을 거예요?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어여삐 여기셨고 자, 수업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봤자 할 게 없어.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요. Teacher, I don't know. Teach me. 발음도 어눌한데 매일매일 찾아와서 가르쳐달라고 teach me. 자,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세계 국가에서 어떤 학생이 와서 한국말이 어눌해. 선생님 가르쳐도 돼요. 모르겠대요. 1시간을 썼어. 집에 가고 싶어. 선생님이 퇴근하고 싶어. teach me. tomorrow. 내일 와라. 제 가정교사가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무슨 말이냐? 배우려고 하는 놈한테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전을 갈아 마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발음이 안 좋아도 일단 손 들고 없다 하면은 백인 애들은 아, 또 재수 없어, 쟤 뭐야. 선생님은 Yes, Kent, you are my student.
왜냐면 친구가 없었으니까. 저는 요즘 애들 만나면 너희들이 다 명문대를 갈 수 없다. 너희들이 모두 다 하버드를 갈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바로 하버드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천재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국모가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국모다. 내가 한국을 바꿀 인재를 잉태한 여자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엄마는 그런 마음으로 널 낳았다. 그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계가 되는지 아세요? 못 잊어버려요, 그거. 어머니를 묻었지만 오늘도 엄마 손잡고 오고 항상 엄마 생각합니다. 마음에 묻으니까 엄마랑 함께 합니다. 좋은 거는 엄마가 잔소리를 못하지 이제는. 하지만 엄마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리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은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둘 다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수학 못한다고 얻어맞다가 미국 가 선생님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감사한 곳이고 미국 사람을 한 명 떨어뜨리고 한국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버드라는 학교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은 제 조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 와서 제 젊은 시절을 많이 보내고 제 2부, 제 후반기 인생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육과 그쪽에 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한 학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선생님들이 못할 때 엄마와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한없이 믿어주고 조건 없이 믿어주고 그게 사랑이죠? 네. 그렇게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Make your mind, eat your mind.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오늘날 지금까지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더 사랑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더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더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되겠죠. 되게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는 비록 힘들었지만 내 아이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뱉으셔야 돼요. 결심한 그런 마인드. 그래서 마음을 먹자. Eat your mind. 한 번 더 따라할까요? Eat your mind. Eat your mind.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4주째 마지막으로는 따라해 보실까요? See the sun. See the sun. 태양을 봐라라는 뜻이죠. 두 글자로는 해봐. 태양을 보는 사람이 해보는 사람이 태양을 보게 된다. See the sun. 잘못 발음하면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ee the sun 이렇게 되잖아요. See the sun. 해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켄트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